우리 아들 생일 선물을 대출받아서 사주는 그런 기분 아세요? 너무 꿀꿀한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뭔지 알아요? 어머, 대출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저축을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겠다. 사실 제가 제 영상에서 대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대출에 대한 생각이 너무 고지식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henda님은 제 얘기 듣더니 신선하다 하셨거든요. 너무 신선했어요. 그랬어요? 네. 신선하다고 하셨습니다. MZ세대가. 그러니까 신선한 저의 대출에 대한 생각 한번 오늘 들어보시겠습니까? 대출, 사실은 능력이다라는 말도 하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대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첫 집 사고 폭망한 그 집. 모르시는 분이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폭망한 얘기는 뭐하러 보냐. 그렇게 하니까 망하니까 혹시 거기에서 나하고 비슷한 점 있으면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그 집을 살 때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출을 일으켰거든요. 그 대출 일으킨 거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집을 급하게 사면서 저희 전세금 다 집어넣고 모았던 돈 다 집어넣고 주담대 일으키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일으켰어요. 주담대를 이빠이 일으키고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되게 알뜰하게 좀 모으는 편이어서 주담대로 다 할까 했는데 3년 안에 갚으면 아시죠? 중도당한 수수료 되게 비싸더라고요. 3년 동안 열심히 모을 수 있는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그걸 3년 안에는 못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이후에 갚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주담대로 일으키고요. 그 안에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그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마이너스 통장이 남편 월급 통장이었거든요. 월급이 나도 월급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군요. 우리 딸이 되게 베스킨라빈스 체리주블리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끔 사주는데 베스킨라빈스 체리주블리를 살 때도 대출받아서 사주는 느낌. 체크카드 딱 그리면 마이너스 얼마 있다가 마이너스가 12,000원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아들 장난감 잘 안 사주는데 생일날 거의 항상 레고 세트를 사줘요. 이마트 가서 사줄 때 우리 아들 생일 선물을 대출받아서 사주는 그런 기분 아세요? 저는 그게 그렇게 왔어요. 너무 꿀꿀한 거예요. 엄마 용돈이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대출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해결했냐? 안 샀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그냥 무조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 진짜 대출받아서 옷 사입고 대출받아서 뭐 하고 대출받아서 애 책 사주고 대출받아서 여행? 이런 인생 싫다 싶어갖고 진짜 허리띠 구멍 없으면 그거 옛날에 영상에도 있었죠. 더 뚫어! 해가지고 끝까지 당겨가지고 외식 안 하고 외식을 대출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거의 홈메이드로 건강식으로 밥 먹고 진짜 마통 다 갚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방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출도 이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때 한 7%, 8%대였다니까요. 당연히 그때 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당연했어요. 지금 2%대로 처음 대출 받으신 분들이 기절하시는 거지 원래 대출금리 이랬고 그전에는 10%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뭔지 알아요? 어머, 대출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저축을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겠다. 제가 그 이후에 그 속도로 저축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이제 대출 다 갚았잖아요. 이제 우리 딸 베스킨라빈스 체리주블레 대출 아니고 내 돈으로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파인트 사다가 패밀리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예전에 한 3만 원대 고르라고 했다가도 5만 원대 고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고. 이렇게 씀씀이가 조금씩 커지지만 모아지는 돈이 확실하게 적더라고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게 혹시 나만의 케이스인가? 사실 저희 엄마도 전세 사실 때 제가 신혼 때 이제 집을 봐드리는데 그때 저희 엄마 아직 전세 사셔서 전셋집 다음 집을 이제 구하러 가는데 그때 2천만 보태면 사는데 엄마가 굳이 여윳돈 남기고 전세를 사시겠다고 하길래 엄마 그냥 사. 그러니까 대출 무서워 이러는데 사실 엄마가 그 전에 대출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셔서 엄마 금액이 그때같이 안 크잖아. 그냥 사라고. 우리도 다 나가서 엄마 아빠 둘이면 요 정도 사이즈면 딱인데 이사 굳이 더 이상 다니지 마시고 사셔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심장 두근두근 하시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사시더니 와 2년 안에 다 갚으시던데요. 근데 그 뒤로 우리 엄마 계속 일하셨거든요. 2년 동안 2천만 원 모으는 거 그 뒤로 못 봤어요. 이게 대출 이자 나가는 게 무서우니까 불필요한 지출 안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갚는데
최선의 저축 방법이더라. 그게 끝나니까 저축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출은 죽을 때 갚는 거다? 그런 생각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대출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죠? 맞아요. 잘 써야 돼요, 검을. 잘못 써면 나를 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특별히 아파트 분양받을 때 대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자기 돈으로 돈 있다고 중도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중도금은 무조건 대출하세요. 이거 너무 슬픈 사연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특히 중도금을 자기도 돈을 넣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 열심히 일해서 돈 꼬박꼬박 모으시는 분. 그런 분이 대출하는 게 아까워서 이걸 넣는단 말이죠. 그 이자 쬐끔 내는 거 아까워서. 지금 뭐 금리 올랐다고? 그래도 이 얘기 들으면 달라지실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그렇게 중도금을 잔압이란 표현 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납부한 물건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프리미엄이 34평형대 기준으로 1억 이상 싸요. A 분양권은 중도금을 다 대출 실행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일 때 5천만 원에다 프리미엄 5천만 원 있으면 돼요. 그럼 1억이면 사잖아요. 근데 잔압을 한 2번 했어요. 그럼 5천만 원, 1회분 5천만 원, 2회분 5천만 원, 1억 5천 더하기 프리미엄 5천만 원, 2억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A가 팔리고 B가 안 팔려요. 이분은 분명히 자기가 다 그렇게 왜 이걸 내셨대요? 아이고 들어가시려고 했지. 팔 생각이 없었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프리미엄을 사실 5천 잡아서 그렇죠. 그때 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3억 잡혀 있었던 애인데 2억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왜? 중도금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중도금이 실행한 것만 승계가 돼요. 현금 낸 건 현금으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아파트 중도금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이자 후불제든 뭐든 나중에 이자 내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을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깎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잔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똑똑하게 운영하시는 거고요. 대출은 실행하면 갚는다. 이 생각 꼭 하세요. 최근에 제가 진짜 투자 많이 한 친구, 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도 대출 좀 잘 실행하시는 편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그거 그 물건 가격 커가지고 대출 받을 때 원리금 상환하는 거. 원리금 상환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갚는 걸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요. 원리금 상환하는 조건에서 되게 싫었거든. 지금 제일 예뻐, 제일 예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걔 벌써 나도 모르는 새에 원금이 1억 5천 갚아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줄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1억 대출 받아서 대출금 한 9천 쓰고 투자하는데 1,000만 원 그 통장에 넣어놓고 알아서 이자 나가게 하고 나는 기억 안 하겠다. 이건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출을 다 갚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투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 마인드는 내가 지금 대출 1억 받았네, 2억 받았네, 열심히 대출이 있을 때는 열심히 난 갚겠어. 중도상환 수수료 그걸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그걸 내는 게 좋은지 아닌지는 상황에 봐서 하세요. 저도 이번에 조금 갚았거든요. 중도상환 수수료 내면서 그냥 깔끔하게 갚았어요. 얘는 다음번에 돌아올 때 100% 1.5배 이상 이율이 오를 거거든요. 요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리가 높은데 지금 금리가 내리는 상황이어서 알아봤더니 내릴 것 같다. 그럼 요런 거는 굳이 중도상환 수수료 내면서 하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내는 시점에서 갚은 게 좋죠. 요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다 쓸까 봐. 그래서 돈을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언제나 체크카드나 이런 카드로 뺄 수 있는 그런 곳에 넣어놓지 마시고 예금으로 딱 묶어놓는 거 있죠. 1년 동안 못 찾는 거, 3년 동안 못 찾는 거. 물론 해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자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묶어놓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묶어놓지 않고 얼마 뒤에 쓸 거라서, 저도 최근에 그랬거든요. 쓸 거라서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면 잘 안 쓰는 통장에 넣어놔요, 걔를. 입출금 맨날 하는 통장에 안 넣어놔요. 맨날 하는 통장에 넣으면 내 통장에 2천만 원이나 있네? 그래서 괜히 씀씀이가 여유로워진다? 좋은 말로 그렇고 해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놓거나, 저는 달러 시세 조금 낮을 때는 요걸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 통장에 아예 딱 넣어놔요. 이건 더 또 찾기가 힘들잖아요. 가서 또 통장 깨고 환전하고 그리고 또 달러 시세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을 같이 운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려운 회사채 투자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렵게 모은 돈 500 이런 거 딱 따로 묶어놓고 1000만 원 따로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도 같이 운영해서 정말 괜찮은 물건 나올 때 금융자산이 그때 빚을 발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 잘 활용하실 때 활용하시고 잊어버리고 이자만 내겠다는 생각 위험하다. 최선을 다해서 갚는다. 그게 최고의 저축법이다. 지나이스 왈입니다. 오늘 제가 대출에 대해서 저의 고지식한 생각, 그렇지만 어쩌면 신선하고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눠봤습니다. 이런 어떤 옛날 생각 같지만 신선한 얘기 더 듣고 싶으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